자, 삼각함수의 활용 중단원 풀이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진행할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A가 3, B가 5, C가 7일 때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봤듯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어요. 반지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낸 거 지금 뭐냐면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럼 사인 법칙을 알려면요, 쌤이 얘기했지만 어떠한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상 주어진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각은 주어지지 않고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한테 필요로 한 각이라는 것이 지금 부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활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A가 3, B가 5, C가 7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각 C의 값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바로 어떻게 구하냐? 코사인 C는요, 2A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꼭 C일 필요는 없습니다. A 또는 B를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각.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A 3 곱하기 5분의 3, 3, 9, 5, 5, 25 더하면 34, 그 다음에 빼기 49가 될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그 다음에 값은 위에는 마이너스 15,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 즉 C 값은 120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이에 따라서 사인 C 값은 2분의 루트 3이다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지름의 길이는 사인 C분의 C와 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분의 7이 될 테니까 루트 3분의 14, 즉 3분의 14 루트 3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한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 그러면 사인 법칙을 알려면 각이 필요하다. 각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합하는지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이거는 내신 문제에서 항상 나올 수가 있는 베스트셀러적인 문제예요.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A sin A 플러스 B sin B는 2RC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까 하는데, 여러분들 sin A분의 A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R라고 했을 때 지름의 길이와 같습니다. 즉 2R분의 A 값이 바로 sin A라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 2R분의 B 값은 sin B라는 말과 똑같아요. 즉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변형해 볼게요. sin A는 2R분의 A니까 2R분의 A 제곱 플러스 2R분의 B 제곱은 2R분의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은 반지름 길이기 때문에 양수 R로 약분할 수가 있어요. 즉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건지 알겠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코사인 C분의 B는 코사인 B분의 C,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코사인 C 값은요, 2A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거고, 코사인 B 값은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주어진 문제에다가 대입을 하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분의 2AB 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2AC 제곱, 이와 같이 식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2A를 서로 약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대각선으로 곱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식이 바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은 A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의 4제곱,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양변에 공통으로 있는 B제곱과 C제곱, B제곱과 C제곱을 우리가 지워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값은요, B의 4제곱 빼기 C의 4제곱과 같아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눈치 있는 친구들은 파악했을 거예요. 이 녀석은 A제곱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양쪽은 우변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인 경우 두 식은 성립합니다. 즉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약분해주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즉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 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의 변형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해 두셔야만 이와 같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P 있을 때 AB까지 거리가 40과 60 그리고 각이 60도라 적혀 있어요. 이때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40, 여기를 60 그리고 끼인 각의 각도가 60도일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길이 바로 C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무슨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져 있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은 코사인 법칙을 우리는 활용하는 겁니다. 즉 C제곱은요 40의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 6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0 곱하기 60 코사인 60도를 활용하면 될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라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따라서 어떤 활용 문제가 나올 때는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기만 한다면 두 변과 끼인 각 또는 한 변과 마주보는 각, 이것이 주어진다면 어느 때 사인 법칙, 어느 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그릴 것을 선생님이 많이 권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렇다면 이번 회차 마지막 문제 14번 문항에 대해서 볼게요. 자, AB의 길이가 3 그리고 AC의 길이가 4인 삼각형 ABC의 두 변 AB, AC 위에 D랑 E가 있다고 합니다. D, E가 넓이를 2등분할 때 AD 곱하기 A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적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AD와 AE의 곱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AD의 넓이는 삼각형 ADE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절반과 같다라고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두 변과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만 안다면 우리는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자, 빨간색 표시할게요. 자, 우리는 이 각의 크기를 만약에 모르니까 세타다 이렇게 한번 잡아 놓을게요. 그렇다면 ADE의 넓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2분의 1 AD 곱하기 AE 코사인 아니라 사인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ABC의 넓이라고 합니다.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3 곱하기 4 곱하기 끼인 각 세타에 대한 사인 값과 정확히 동일해질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소거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사인 세타가 서로 없어지고 2분의 1이 서로 삭제가 된다면 따라서 AD 곱하기 AE의 길이는 6과 같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 주어진 AD와 AE의 곱해값을 우리가 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요 절대로 따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이니까 우리 반드시 숙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